자, 그래서 오늘 부사구의 창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의원 전화 연결해서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을 점검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또 우리 해양수도 부산에게도 큰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대통령께서 단지 대선 공약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약속했다.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부산에서 자라고 또 60평생을 사회생활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부산을 잘 알고 또 바다의 중요성을 잘 아는 분이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부산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되고 뭐 또 그분이 했던 약속이 네. 액면 그대로 실현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한진 해운 사태 이후에 물류비가 상승하는 등 그동안 부산과 해양수산산업이 소외받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도 크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당장은 우리 부산과 특히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이 해운 산업의 생태계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더 크게 보면은 물류비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수출 화물의 운임이 상승하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의 한진해운 파산을 결정했던 그 정부 논리는 철저하게 이 금융당국의 논리에 치우쳐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 해운산업, 이 수출 물류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간과했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걸 만약에 해서는 이제 큰 고생이 있어야 되겠는데, 당장 어떤 공공연구기관 조사에 의하면은 수출 기업들의 물류비 상승이 연간 한 6천억 원 정도 네.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네. 이런 점들을 이제 기왕 저질러진 일이니까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새 정부가 주어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당분간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대선 당시 이제 말씀하신 대통령 공약 가운데 북한 재개발 사업 등 동북아 해양 수도를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공약들이었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 부산항 북항과 신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크게 보면 네. 부산 신항은 계속 점진적으로 이 개발을 해 나가고 북항 지역은 원도심, 이 낙후된 농도심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이만큼 이 북항 재개발 문제를 부산 경제의 새로운 어떤 그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계획적으로 재개발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런 부산 북항의 재개발 또 신항의 지속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작업들을 하실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요즘은 항구만 있다고 해서 그게 뭐 해양 수도로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항구와 함께 국제 공항의 존재, 특히 24시간 화물기까지 착륙할 수 있는 그런 국제 공항의 존재가 꼭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항공 물류와 해양 물류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보통 이제 지금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 점에서 대통령께서는 이전 정부들이 10년 동안에 약속을 하고서 지키지 않았거나 혹은 뭐 마지못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문제, 네. 이것들을 철저하게 앞으로 잘 점검해서 제대로 된 부산 경남권의 관문공항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이 이외에도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서 해운산업이나 조선산업 등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부산 중심의 그런 해양수산업계에 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네. 이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잘만 지켜진다면 해양 수도로서 또 다시 한번 우리 침체된 부산 경제가 활기를 띨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에 못지않게 지역사회에서 아주 뜨겁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해양 관련 기관을 우리 부산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양경찰청 독립을 두고 해경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인천과 부산이 경쟁하고 있고요. 또 해사법원 부산 설립이 부산 지역의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해양 수도 부산을 만드는데도 꼭 필수적인 그런 사업들입니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원인데 해사법원, 네. 해양과 관련된 분쟁의 그렇습니다. 모든 소송을 다루는 해사법원을 부산에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도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거고요. 네. 또 제가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산에 해운 거래소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해운 물류 산업이 단지 물건만 실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둘러싼 어떤 해운 관련된 그 상품을 개발하고 지수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도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운 거래소를 만드는 작업 이것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양 경찰청 문제는 네. 꼭 우리 부산에 갖고 가야 된다고만 고집할 수 없는 다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해양 경찰청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지금 그래서 그 본부가 세종시로 가 있는데 1979년부터 2014년까지 네. 35년 이상을 해경이 인천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령 우리가 부산에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인천이나 다른 이 항구 도시들에서 반발을 세게 할 가능성이 크죠. 네.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그런 점에서 부산이 모든 걸 다 독점하겠다 이렇게 비칠 가능성이 커서 네. 그 점은 좀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는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지역 내 해양수산계의 반발이 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이게 민수위 과정이 없이 네. 민수위가 그전에 2달 동안 활동을 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청와대에 대한 또 새로운 직제 개편안도 만들고 또 정부 출범을 위한 이런저런 준비를 잘 하고 출발했었는데 이번에는 5월 10일부터 당장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이제 업무를 시작하셔 놓으니까 네. 지금 청와대도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드는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 직제 개편안을 기본 틀거리로 해서 직제 개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도 없었던 해양수산비서관이 빠져버리게 된 건데요. 네. 저는 뭐 해양수산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네. 청와대나 뭐 이런저런 분들한테 다시 이걸 좀 복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네. 그쪽에서 해명을 하고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해양수산비서관이 없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부산이나 해양수산계가 요구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었냐는 겁니다. 네. 결국은 대통령이 해양수산을 잘 알고 직접 챙기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다. 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석비서관보다 더 밑에 있는 그 직원인 건데 그게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겠느냐.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해왔는데 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의지를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왕이면 해양수산비서관이 있어서 그런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좌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예, 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담당 부서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천지 차이죠. 그 대통령이 그 수많은 일을 챙기는데 어떻게 직접 챙긴다는 그 말 하나만을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모든 그림이 완성. 네. 해양수산비서관을 직접 복원을 안 한다고 한다면 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2010년부터 백악관 안에 국가해양위원회라는 걸 신설해서 네. 그 국가해양위원회가 해양 업무에 관한 모든 정책 조정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뭐 그런 걸 복원해 새로 신설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오히려 더 나은 대안으로도 강구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네. 청와대 쪽과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하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 모든 그림이 완성되기 전이니까요. 의원님께서 예, 예. 좀 우리 대통령의 해양수산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 시민들이 모두가 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심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요. 오늘 예. 이렇게 바쁘신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부산 진구 갑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에서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그런 선거 결과를 우리 시민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나 또 현재 경제 위기, 안보, 외교 위기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잘 좀 수습하고 위기 극복을 해 나가는 그런 정부 여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좀 채찍질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 부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북아 해양 수도로서의 부산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겠고요. 예, 부산 예. 발전을 위해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과 구사구의 참 함께했습니다.